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우선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번 한 주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을 대신해서 자리해 주신 진성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땜빵하러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장하나 전 의원의 빈자리를 잠깐 메워주셨는데 한 회 출연이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거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장하나 전 의원이 또 방심하고 가셨네요. 네. 예, 참 이게 참 국민적으로 워낙 힘든 상황이어서 우리가 시작은 좀 가볍게 했는데 사실 마음이 좀 두 분 다 무거우시죠. 토요일 상황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렇죠. 저는 토요일에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전날 있었던 대통령의 2차 사과, 예.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뭐 가슴이 찢어진다, 또 아프다, 또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예. 자괴감이 든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상황이 조금 이렇게 관망 상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예상을 해봤는데 예. 막상 광화문에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이 지난 한 주 전보다 더 모인 거죠. 훨씬 더 많이 모인 훨씬 많이 거잖아요. 모이죠. 분노의 물결이 더 네. 거셌어요. 네. 참 그 새누리당은 보면서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그저께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현장에 많이 갔다 왔고요. 그래 갔다 와서 굉장히 엄중한 현실을 좀 인식했고요. 예, 저는 오늘 저는 지금 오늘 방송 끝나고 예비군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복장을 하고 오셨어요. 예비군 사실 복장. 그 노원구에 4,500명의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예. 있는 이런 흔치 않은 민심 파악의 기회인데 예. 사실 민심을 확인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예. 맞아요. 그런 상황. 자, 예.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상한가, 하한가는 어떻게 두 분이 뽑아오셨을지. 오늘은 먼저 하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 하한가 누굽니까? 저는 이제 이정현 대표랑 이제 친박 지도부를 꼽을 수밖에 없죠.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정현 대표, 친박 지도부. 잠시만요. 진성준 전 의원은 누굴 하한가로 주시겠습니까? 저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꼽았습니다.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자. 먼저 초대 손님이시니까 진성준 의원 하한가부터 좀 살펴보죠.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하한가 참 토달기 어려운 하한가 선정이네요. 그렇습니까? 네. 예,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국 수습의 카드로 이를테면 제시된 것인데 지금은 전국 수습의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어째도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야 3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데 예, 야 3당 예. 모두가 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마저 거부하기로 이미 합의하고 결의를 했죠. 근데 한광호 비서실장이 나서서 뭔가 중재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영수회담도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 청와대가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설득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국무총리에게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또 예.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인데 이미 이것이 책임 총리로서 또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로서 기능하고 역할을 하려면 그 추천을 국회에 맡겼어야 합니다. 절차상.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 대통령이 자기 지명권을 그냥 행사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이고 당신이 중심이 돼서 전국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의 입장에서는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거나 또는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거죠. 사실 야당으로서도 받아들일 명분이 없네요. 지금. 그렇죠. 협의를 전혀 하지 않는. 네네.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야당하고 좀 비슷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맞죠. 왜냐하면은 네, 대통령께서 바뀐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면은 일말의 협의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당장 황교안 총리도 자기 잘리는지 모르고 이제 맞아요. 그래서 발표 듣고 알았고. 그러니까 사실 문자 해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황교안 총리도 사실 불쾌할 수밖에 없는 윗장이 됐고 김병준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람 자체를 보자면 나쁘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차적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거부감이 강해진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여기서 지명 철회를 하는 그 옵션을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책임 총리제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적 반영이 안 됐다라는 지적은 받아들여서
조금 더 뭐랄까요 본인의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려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청와대 비서실 해체입니다. 예. 비서진 해체요. 예, 청와대 비서실을 해체하는 것. 비서실의 해체.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걸 수행하는 조직은 청와대 비서실일 텐데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뭐 내정에 대해 가지고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총리에게도 비서실이 있거든요. 예. 그쪽이 힘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에 예를 들어 교육문화수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수석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우선 비우는 것이 우선 가장 깔끔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김병준 총리 카드를 받아들이게끔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 야당의 진정성을 방법이 될 보이기 거다? 위해서라도 그런 조치가 선행된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 대통령이 어쨌든 이선 후퇴하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아마 그런 절차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 카드가 온다면 진성준 의원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해체하겠다. 총리에게 대폭 권한 이임하고 나는 이선으로 후퇴하겠다. 이런 정도라면? 우리 이준석 의원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예. 지금 얘기되고 있는 책임 총리제의 핵심은 예. 뭐 내각을 통할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렇죠. 실제적인 권한이라고 하면 국무위원 재청권과 해임 건의권 이 두 가지 정도가 국무총리의 권한인데 예. 책임 총리라고 하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해요. 아. 그러니까 책임 총리 같은 걸 가지고서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놨다 또는 권한을 이양하겠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왜 지휘를 맡길 수 있는 거냐.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외교는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그렇죠.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예. 대통령이 비서실을 전면 다 해체하고 예. 모든 국정에 관한 권한을 총리에게 거국내각 총리에게 넘기겠다라고 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경우에도 예.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우에도 사람은 김병준이 아니다. 이미 절차가 글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당신 중심으로 전국을 수습해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한 것이었고 예. 또 비서실 해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셨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으로부터 일괄사표 받은 다음에 네. 제일 먼저 인선한 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 예. 최재경 민정수석. 이거 검찰권을 딱 틀어주고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그냥 늘어내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굉장히 좋은 카드를 야당에 주셨지만 그건 이준석 전 비대위원 생각이고 네. 청와대 얘기 물어보신 거 아니죠? 아이 저는 뭐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아이디어 차원이지 사실 청와대가 할 거라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 카드가 나오면 야당이 받겠지만 청와대가 과연 그 정도까지 대통령 비서실 해체까지 가능한가? 그렇죠. 아니 김병준 총리는 이런 아이디어와 상관없이 어려운 불가능한 거예요. 일입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김병준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조건부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 권력 이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통령이 보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했을 때 예. 그래도 야당이 김병준 총리를 거부한다면은 다소간의 역풍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예.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김병준 총리 고집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건 오히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알겠습니다.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예. 김병준 총리 지명자 하한가 진성준 전 의원이 뽑아오셨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하한가는 이정현 대표와 친박 지도부 코를 달 수 없는 정말 이번 주 하한가네요. 상황이. 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사실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예. 2011년에 이제 제가 비대위원 될 때 어떻게 등장했냐면 그 당시에 그 앞에 홍준표 대표 체계가 있었어요. 지도부가.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10월 26일 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네. 그 박원순 시장이 등장했던 그 선거를 졌다는 이유, 그리고 그다음에 디도스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어쨌든 그때도 선출된 지도부였던 홍준표 지도부를 그냥 거의 강제로 끌어내렸거든요. 그랬죠. 친박 세력의 그런 힘을 바탕으로. 예. 지금 와서 그런데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것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지도부가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 상황.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퇴하면 누가 사퇴를 수습하느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수습할 기회는 지금 벌써 한 2주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2주 동안 수습은커녕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도부에서. 어떤 말들이요?
예를 들어 무슨 뭐 그때 말했던 나도 연설문 도움 받는다 이런 거 같은 네, 거. 이정현 대표가 나도 친구한테 물어본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태 수습을 위해서 지도부가 잔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려면은 지난 2주 동안 그걸 증명했었어야 됩니다. 딱 수습하는 만으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만으로 2주인데 딱히 그런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수습된 게 없다.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지금 친박 지도부도 진퇴양난인 것이 예. 이미 지금 친박 그 위세롭고 호가호위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히 지금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호남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0% 나왔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이정현 대표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면은 호남 출신의 당대표라는 것이고 호남 예. 재선 의원이라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그 가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는 지금 이렇게 어쨌든 끌려 나가게 되면은 어쨌든 불명예스럽게 대표직 사퇴하게 되면요. 예. 지역구에서 약간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자체가 개인의 비전을 봤을 때도 이렇게 끌려나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우리 당에 있는 의원님들 좀 모이기만 하더라도 하는 얘기가 예. 뭐냐면 이정현 대표가 결국에는 12월 예산안까지 챙기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지역구 예산까지. 이럴 때 뭐 박 본인 대통령을 믿지 앞에 닦아놓고 못하겠다면 가겠다. 믿을 건 본인의 예산 폭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예산 폭탄 쏟아놓고 어쨌든 지역구 가서 지구전 모드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이 먼저냐 아니면은 개인이 먼저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정현 대표만 그런 생각이겠습니까? 지금 지도부에 있는 최고위원급 친박 지도부 같은 경우에 저분 어떻게든 예산 국면까지 가가지고 그때 예산 폭탄이라도 지역구에 쏟아놓고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제 생각엔 전국 수습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진 않고 시간을 끌겠다. 그럼 시간을 언제까지 끌 것이냐? 무한정 못 끌거든요. 그럼 제 그렇죠. 생각에는 아마 12월 예산국회가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정현 대표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진짜 마지막까지 나는 대통령 곁에서 호위무사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반대인데요. 만일 그렇다면 정말로 파렴치한 일인데 야. 저 얼마 전에 언론에도 공개가 됐죠. 이정현 대표가 누군가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예. 이 대표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이 대표 혼자 죽는 게 아니다. 그 문자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친박들이든 또는 예. 대통령 본인이든 예. 이정현 대표를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보호막 같은 것으로 기능하게끔 해야 되겠다. 친박이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당에서. 예, 그렇죠. 당에서도 친박이 물러나 버리면 청와대가 어디 정말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기 그런 때문에 의견도 가능하겠네요. 버티는 것이지 막 예산 폭탄이라도 안겨보려고 하는 거다. 너무 이건 진짜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졸한 생각일 것이다. 예. 근데 저는 실제로 지금 보면은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결국엔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선택이라는 거는 그 후에 들어오는 어쨌든 그 세력에게 비전을 보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그게 주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편한 전직 대통령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과연 친박 세력은 대통령이 편하게 지금 퇴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오히려 진정성을 좀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이정현 대표가 예산안까지는 버티다가 그만둘 거다. 그만두더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아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한가 이렇게 해서 뽑아봤고 상한가 넘어가 보죠. 상한가. 참 이런 국면에 상한가를 맡는 사람은 누굴까 굉장히 궁금한데 이준석 전 의원은 누구 상한가? 뭐 상한가라는 게 항상 다시 설명드리지만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 받을 사람을 제가 항상 관심주, 뽑습니다. 예. 주목주. 예. 예, 근데 누굽니까? 사실 지금 검찰이죠. 검찰. 예, 검찰의 손에 많은 것이 달렸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뭐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병우 수석 귀가를 했는데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혐의가 그렇게 뭐 센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강이라는 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 예, 그거 왜 직권 남용 정도군요. 아들의 그렇죠. 꽃보직 특히 관련해서. 그런데 아마 우병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도 굉장히 약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레이저 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전국이 촉발된 것이 우병우 예. 수석이 어쨌든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민의 법감정이란 부분이랑 실제 법 예, 처분이 예.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도 관리 못한 사람이 우병우 수석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저는 그 레이저 쏘는 눈빛 보면서 정말 기분이 상했거든요. 진성준 의원 참 어떠셨어요?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일종의 모멸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기자가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물론이죠. 무례하게 물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을 지그시 이렇게 방법이. 지그시가 아니에요. 그거. 지그시 이렇게 노려보는 듯 하면서 이렇게 그 뚫어져라. 어금니를 이렇게 지그시 깨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한숨을 쉬듯이
지금 좀 이렇게 자제한다는 느낌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참 모멸감이 느껴지던데 그만큼 우병우 수석이 검찰 수사에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진 보면요, 그 네. 멀리서 카메라로 찍은 거 보면은 조사받는 사무실에. 사무실에 네. 팔짱 끼고 조사받는 모습도 보이는데. 팔짱 끼고 약간 미소를 띠고 있고요. 옆에 있는 그 조사하는 검사들이 오히려 허리를 숙이고 있어서 누가 검사고 누가 지금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인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을 뭐 정도의 그냥 사진. 고지고대로 해석하자면 우병우 수석이 본인의 혐의 입증에 대해서 그만큼 뭐 무죄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번에 이 최순실 사태가 처음 촉발됐을 때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자 검찰은 이 사건에 배당한 검사가 2명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2명까지 늘어났는데 예. 상황에 따라서 국민 눈치 보면서 뒤쫓아가면서 수사 인력을 계속 투입해 온 거죠. 그러니까요. 언론이 뭔가 의혹 조금 더 쏟아내고 관심 조금 더 높아지면 조금 그렇죠. 더 보강하는 보강하고. 형태. 뒤를 계속 쫓아갑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수사받겠다고 하니까 더 투입하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긴급 체포 안 했다가 국민 여론 너무 안 좋으니까 뒤늦게 체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최순실의 경우에는 계좌 압수수색도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차은택 같은 사람들 계좌 수색하면서도 그랬고 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뇌물죄 적용도 배제했죠. 예, 물론 영장을 청구한 당시에는 뇌물죄 같은 것은 좀 신중하게 볼 수도 있다고 치지만 왜 빠졌냐고 문제제기하니까 앞으로 제3자 뇌물죄 적용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않겠다까지 얘기를 했다고 예. 해요. 이거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의 관심이 검찰에 쏠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별개의 문제예요. 예, 별개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이런 말 안 나오게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어제 근데 레이저 쏘면서 들어간 모습이나 그 찍힌 사무실 사진이나 보면 국민들은 좀 불안해요. 하여튼 이 불안감을 불식시켜 주듯이 보란듯이 수사 잘해주길 기대하면서 어쨌든 상한가 검찰. 그럼 진성준 전 의원의 상한가 이번 주 누굽니까? 저 역시도 상한가를 꼽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 저는 그나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저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꼽았습니다. 비박계 좌장 김무성 전 대표. 예. 예.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자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성명을 냈어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한 것은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 장관까지 내정한 것은 거국중립내각은 물론 책임총리제도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 추천에 맡기라고 촉구했는데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정현 지도부 사퇴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오히려 사퇴의 본질인 대통령이 대통령 중심으로 전국을 돌파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정확하게 짚었다. 정확하게 짚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 관심을 갖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한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는 정말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반기문 총장은 물 건너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건너 오셔야 되는데 못 건너 오시죠 지금 보면은. 건너올 상황이 아니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조직체를 준비해놨던 것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친박계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얘기 많았는데 지금 뭐 친박 브랜드 달고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물론 반기문 총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인물입니다. 이런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항상 보아오지만은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오느냐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것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최순실과 연계가 의심되고 있는 친박 지도부에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저 사람이 집권해도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거 아니냐, 호가호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마이너스 효과죠. 이미 등판도 못 해보고 그럼 포기해야 되는 상황, 물도 못 건너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반기문 총장의 제3지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미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친박 같은 사람들, 친박 지도부 같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인식이 이미 밝혔기 때문에 제3지대로 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진성준 전 저도 동감인데 우리 국민들 속에 반기문은 친박의 후보다, 박근혜의 후보다라고 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직접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국민들은 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주는 후보
이런 네, 느낌을 그렇게 갖고 돼 있었던 있죠. 거죠. 그래서 친박 정치인들이 지금 뭐 덥고 안 덥고를 떠나서 예. 이미 그런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는 출마가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야권으로 건너가서 뭔가 해볼 가능성은? 야권에는 차고 넘치잖아요. 아, 그런가요? 야권에서 받아줄 가능성? 상황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네. 정말 제로. 네, 그렇습니다. 네. 하하, 완전히 이거 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네요. 낙동강 오리알이라 보기에는 근데 반기문 총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실제로 제3지대라는 것이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개헌을 혹시 해가지고 반기문 총장에 적합한 어떤 정치 체계가 들어서야 된다면은 그때 또다시 유력 후보로 거론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좀 소강기를 겪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다. 오늘 상한가 보드에는 검찰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하한가 보드에는 이정현 대표와 친박 지도부, 또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올리면서 두 분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히 진성준 전 의원님. 네. 다음 달에도 한번 또 나와주시는 걸로. 그때는 좀 우리가 밝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이었습니다.